유인물 받으셨죠? 음, 이번에 개정된 건 다른 해하고 달리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재 개정을 하고 2025년도에 새로 바뀐 것들은 개정이 안 됐어요. 시험 범위를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죠. 올해 지금 여러 내용들이 바뀌는데 그것은 안 넣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개정된 것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품목이 5가지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두릅하고 블루베리, 다음에 수박은 옛날에 시설작물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시설작물 수박이 아니라 노지 수박이 새로 들어왔고, 다음에 가을무하고 봄배추가 새로 신규 품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릅, 블루베리는 과수 품목으로 들어와서 얘들은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나도 모르겠는데 과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릅은 정화지 개념이 있어서 그 나무에서 두릅 순이 나오는 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품목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 블루베리가 가수로 들어오는 건 안 이상하죠. 근데 두릅은 나도 조금 이상한데 일단 품목 분류는 그러죠. 그러니까 두릅도 그 열매를 과실 열매로 보나 봐. 근데 수박은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로 들어와 있어요.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로 들어와 있고, 가을무하고 봄배추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추가 예? 봄배추? 올동배추 말고 봄배추. 봄에 심는 거 3월 15일까지 심어가지고 하는 거 품목이. 그래서 우리가 배추는 이제 몇 가지가 돼요? 고랭지, 가을, 올동, 봄배추 4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무는 가을무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올동무, 고랭지무, 가을무 3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품목이 새로 들어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보험료율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차등 적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면적을 넓은 데서 차등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임에도 재해가 심한 곳, 심하지 않은 곳 이런 게 있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사과하고 배 품목에 한해서 일정 통계 신뢰도를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 읍면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확대 적용을 해왔었죠. 근데 2024년도부터 단감, 떫은감 품목까지 세분 적용한다 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은 가끔 가로 넣기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2024년도 실적을 제외한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최근 2년에서 5년간 누적해서 누적 손해율로 산정한다 하고 단서조항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대상 품목은 손해율 구간이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 15구간이 뭐냐 하는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일단 이렇게 규제가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자기부담 비율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 과거에는 생산비 보장 발작물은 전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이었어. 근데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 조금 가입 연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얘들도 자기부담 비율이 10%, 15%짜리로 많이 바뀌었고, 자, 올해 새로 들어온 수박, 두릅, 블루베리, 다음에 봄배추, 가을배추, 다음에 가을무, 얘들은 올해 신규 품목이니까 과거 연속 가입이 2년, 3년이 없겠죠. 없다 보니까 얘들은 20, 30, 40%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져 있는데 양배추 품목이 15%, 20%, 30%, 40%만 가입이 가능했죠. 자기 부담 비율. 근데 양배추가 이제 10%까지 가능한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10, 20, 15%가 가입이 안 되고 20, 30, 40%만 가입 가능한 품목들은 수박, 두릅, 블루베리, 유자, 호두, 귀리, 양상추, 배추 중에 봄배추, 가을배추, 그리고 무 중에 가을무, 쪽파, 이렇게 품목들이 바뀌어 있다는 거. 얼른 보니까 살구가 빠졌네. 살구. 과수 품목 중에서 살구는 10%, 15% 가입 제한이 됐었죠. 근데 살구는 이제 10%, 15%가 다 가입 가능하다. 자,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10%형 가입 기준하고 15%형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품목이 다 10%는 3년 연속 보험가입 및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10%의 선택이 가능했고, 15%는 2년 연속 보험가입 및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선택이 가능했었죠. 근데 한 개만 아니었어. 어떤 거? 과수사종은 100%였어요. 근데 이것은 작년에 교재가 잘못된 거.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서 모든 품목이 전부 가수사종이 120% 미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전 품목이 똑같이 120% 미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적과전 차가감소 보험금. 차가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장 수준이 있었죠. 그래서 차가감소 보험금은 차가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해가지고 50% 70%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됐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70%가 기본형입니다.
70%가 기본형인데 다만 해당 가수원이 3년간 누적 손해율이 120% 이상이 되면 70%에 가입을 못하고 50%만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누적 손해율 횟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70%가 기본형이고 다만 보험에 가입한 가수원에 3년간 누적 손해율을 판단해서 3년간 120% 이상이 누적 손해율이 나오면 그때는 70%에 가입이 안 되고 50%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 이제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신규 가수원도 70%형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지.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사가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원풍기가 할인율이 20%로 추가가 됐고, 다음에 사과배의 방상펜, 서리를 방지하는 펜, 그리고 미세 살수장치 둘 다 서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 시설인데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딱 한 번 5점짜리로 나왔는데 가로넣기. 근데 그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더 열심히 외우고 그건 한번 읽어보시는 게 나아요. 다 쓰라고 나오진 않아. 자, 그건 똑같고. 20, 30, 40%에 그러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전부 빠지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오탈자 수정해서 나올 거거든요. 내용이 달라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5월부터는 반영된 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바뀐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 제가 받아서 지금 계속 검토해서 바뀐 것 지금 확인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바뀐 게 내가 혹시 오늘 이 유인물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발견되면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아마 제가 교재를 한 4번 계속 검토하면서 했으니까 빠진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조금 세분화가 됐어. 보험 가입 금액 세분화가 됐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죠. 근데 과실손해보장 과실손해보장 품목인 감귤, 원주밀감유하고 블루베리, 무화과, 오디, 복분자 얘들은 전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품목이거든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구하는 방법이 좀 세분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구하라 하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로넣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감귤하고 두릅, 블루베리, 무화과는 평년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리고 표준 가격을 구하는 산식은 어떻게 구한다고는 아직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은 가입 가격이 아니라 표준 가격이다.
자, 그리고 OD는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하고 표준 결실수 대비 평년 결실수 비율로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분자는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하고 표준 결과모지수 대비 평균 결과모지수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OD하고 복분자는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이야기. 단어만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새로 개정된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가로 넣기 정도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숫자가 주어진다면 숫자대로 곱해주면 된다고. 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요,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이 뭐였죠? 계수통병 때 하기보전이었죠. 걔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동은 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병은 본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가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저는 현재 사변, 내란, 폭동, 노동쟁이,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얘가 기본이었어. 근데 여기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 얘는 과수사종은 빠지고 나머지 품목이 다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까지 작물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딱히 병충해도 아니고, 그러는데 생리장애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막 발육이 안 돼 버린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해 주라는 이야기야.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하지 말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해설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참 애매한데, 일단 제가 해석하기로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생리장애는 보상해주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해주지 마라, 이 말 같아.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작물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이 개수통병댐 또는 개수통병댐 하기보전생하고 한 개가 추가된다고. 근데 과수사종은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다음에 출연율인데요. 우리가 출연율이 90%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85%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80%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는 구분하지 마세요. 전부 80%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책이 또 나올 거고, 이 내용이 바뀐 거고, 여러분들이 업무방법서를 400 몇 페이지 되는 걸 다 빼가지고, 이게 지금 변경된 것만 하는 거죠. 아, 교재가.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다 하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또 교재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들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하는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지금 교재를 전부 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범위는 바뀐 업무방법서 내용, 이 내용까지만 시험 범위로 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추가되는 거라든가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죠. 이 내용까지는 현재 올해 업무방법서 나오면서 개정돼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출연율은 근데 다른 품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콩, 감자, 옥수수, 다음에 팥, 다음에 보리, 다음에 귀리 이것만 들어갔었는데, 아니 보리, 밀 이것만 들어갔었는데 파종하는 품목은 전부 출연율로 인수 제한을 합니다. 출연율이라는 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그 포장의 상토 위로 나오는 비율을 출연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파종 품목들이 제가 언뜻 보니까 거의 출연율 80%로 제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씨는 뿌렸는데 그 출연율이 80% 미만이 되면 이미 그건 손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인수를 안 받겠다는 의미 같아. 그래서 파종 품목은 전부 출연율이 옛날같이 90%네 85%네 80%네 이게 아니라 전부 80% 미만으로 단일화가 됐는데 당근만 50% 미만일 때 인수 제한입니다. 자, 그리고 인수 제한에서 살구는 게살구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었죠. 근데 여기에 플럼코트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플럼코트류를 재배하는 가수원은 자두가 인수 제한이었죠. 자두. 플럼코트가 뭐라 그랬어? 자두하고 살구 이 두 개 나무를 접을 붙여서 만들어진 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구도 아니고 자두도 아니고, 그래서 자두에서도 안 받아주고 살구에서도 안 받아주겠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무화과에서 그 제식밀도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도 한 주당 제식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가수원은 인수가 제한되도록 추가가 됐고요. 기타 신규 품목 얘들은 유인물로 그때 수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신규 품목 그러면 뭐 블루베리, 수박, 뭐 드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정부 보조 보험료가 바뀌었습니다. 정부 보조 보험료가 일반 품목은 전부 몇 프로 보조해 준다 그래서 순보험료에 50%를 보조해 주고, 과수 품목하고 4대 가수 저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4대 가수는 35, 38, 50, 60, 60을 지원해주고 표는 41, 44, 50, 55, 60을 지원해준다 그랬어. 근데 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10%형,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일 때 35%를 지원하고요. 15%형일 때 38%를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3338 변은 3538 응? 3538 원래 4442 원래 41, 44, 50, 55, 60이었는데 41%가 35%로 바뀌고 44%가 38%로 바뀌었다고. 인삼은 특정위험 보장 품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삼에 보상하는 재해가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9가지였어. 태풍, 화재,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이렇게 인삼의 특정 위험이었는데 여기에 조수해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특정 위험에 조수해가 들어갔다고. 자,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받았죠. 근데 인삼은 특정 위험이라 조수해가 안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멧돼지 떼가 와갖고 해가림 시설부터 밟아버리기 시작하면 인삼도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인삼 특정 위험에도 조수해가 추가가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었죠? 연금별 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이었잖아. 그리고 연금별 가액을 구할 때 가입 연도 연금 플러스 1년생으로 해준다 그랬어. 만약에 2년근을 가입한다 그러면 3년근 기준가액을 가지고 곱하기 가입 면적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구분이 됐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우리가 보험 기간에 따라서 인삼 1형, 2형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1형은 보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형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1형일 때는 가입 당시 연근으로 하고 만약에 3년근을 1형 상품으로 가입한다. 이럴 때는 3년근 가액 곱하기 가입 면적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가입에 5월 1일 날 가입하고 11월 1일 날 가입은 11월 1일 날은 거의 이듬해로 넘어가잖아. 5월 1일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형으로 가입하는 건 가입 당시 연금, 2형으로 가입하는 것, 3년근을 가입하면 3년근 플러스 1년에서 4년근으로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1형, 2형 구분 없이 그냥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 곱하기 가입 면적이었잖아. 근데 이게 구분이 됐다는 거. 그래서 1형은 가입 당시 연금, 2형은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 지금 올해 교재는 다행히 수험생들 요구가 많아서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개정시키고 이걸로 고정을 시켜서 2월 말에 빨리 나온 거예요.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새로 들어온 품목 다 반영해서 나오려면 4월 말 돼야지. 근데 이제 조금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3월 말 정도면 오탈자 수정까지 다 끝나지 않나 싶어. 근데 오탈자를 수정하더라도 이 개정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거니까 크게 그렇게 많이 바뀐 내용은 없어요. 자, 그리고 해가림 시설에 특약이 하나 신설이 됐어. 자, 지금까지는 재조달가액 특약은 온해시설에만 있었죠. 근데 해가림 시설에도 재조달가액 특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직 이 과목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 과목에서 재조달가액 산정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어. 자, 다음에 옥수수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옥수수 피해 수확량.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 이렇게 구했죠. 근데 여기에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명문화가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도 제식 시기지수 그러면 몇이다 하고 줄 거예요. 문제에서. 예전처럼 주겠지. 주는데 범위가 교재에 등재가 됐다고. 그래서 제식 시기지수는 지역별 및 제식 시기별로 0.85에서 1.03의 값으로 가중치를 준다. 제식 밀도지수는 0.73에서 1.09 값으로 피해 수확량에 고받은 가중치를 준다. 바뀐 부분이니까 숫자 정도는 외워놔야지 가로 넣게 나오면 넣지 않겠냐 싶어요. 자, 마늘에 재파종 보험금 지급산 시기 말만 바뀌었어. 말만. 마늘은 어떻게 됐었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곱하기 30. 바뀌었네. 바뀌어도 값은 똑같으니까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말만 바뀌었어. 표준 출연 피해율이 표준 피해율로 바뀌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3만 마이너스 출연 주수 나누기 3만이었죠. 근데 이때 출연 주수가 식물체 주수로 말이 바뀌었어.
우리 시험은 가로 넣기가 있으니까 바뀐 말에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일단 바뀐 부분들, 표준 출현 피해율은 표준 피해율로 바뀌었고, 표준 출현 피해율을 표준 출현율을 헷갈린다. 표준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가 아니고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식물체 주수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재파종 보험금 구하는 산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얘가 25%였잖아. 근데 우리 교재가 지금 35%로 바꿔져 나왔는데 25%가 맞을 것 같은데 아마 같이 쓰다 보니까 저거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재파종 보험금도 똑같이 35%로 교재에는 등재가 돼 있어요. 자, 다음에 마늘 품목에서 바뀐 거 했지. 고추 품목에서 바뀐 거. 일단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있었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 걔가 52.7%로 되어 있는데 49.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작년에 현장에서는 49.5%로 적용을 했는데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9.5%로 개정이 됐다. 고추의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했어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고추의 피해율 산정 방법이었죠. 그래서 PP손미라고 외우라고 똑같은 말이야. 얘를 면적 피해율로 바꿔놓고 피해 비율은 어떻게 구했어? 재배 면적에서 피해 면적을 나누면 됐었죠. 면적 피해율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근데 단어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면적 피해율로 바뀌었고, 손해 정도 비율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자, 우리가 고추 조사를 나가면 각 표본 1항을 잡아서 그 표본 1항에서 각각의 손해 정도 비율, 여기는 40%, 여기는 뭐 80%, 여기는 20%,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오면 얘를 다 평균하잖아요. 손해 정도 비율을 평균을 했어. 근데 아주 친절하게 또 손해 정도 비율을 평균 손해 정도 비율로 공식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안 바뀌었는데 공식에 말이 바뀌었다는 거. 자, 그래서 면적 피해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은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바짝물 모든 품목에 말이 다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고추가
고추 시설 재배에서 인수 제한이 뭐였어요? 홍고추가 인수 제한이었어. 근데 시설 재배 홍고추도 가능한 품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설 재배 풋고추도 인수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49.2%에서 55.9%로 바뀌었어요.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에서 표준 수확량에 신규 가입인 경우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하는 품목들이 있었죠. 어떤 거? 유자, 사과대추, 살구, 팥, 네 가지였잖아.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과대추가 빠지고 유자, 살구, 팥만 유자, 살구, 팥만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사과대추인 경우 과거 가입 횟수가 0회냐 1회냐 2회냐에 따라서 0회인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70%, 1회는 80%, 2회는 90%가 평년 수확량이다 그랬는데 얘가 없어졌어. 그래서 사과대추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졌다. 얘가 작년에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해서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근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보고 없어졌어요. 자, 다음에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서. 자,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재해는 뭐였죠? 자, 처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로 시설 작물에 피해가 있었을 때. 자,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 보상해줬고, 세 번째, 비상특보 발령지역의 비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줬죠.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조수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농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삼에도 조수해 피해가 추가가 됐다 그랬죠. 시설 작물 보상하는 재해는 네 가지예요. 이제 조수해까지. 이만큼 보상해주는 범위가 좀 더 촘촘해졌다는 걸 뜻하겠죠. 자, 그리고 표고버섯 온목 재배는 2020년 이후 평균 접종한 표고버섯에 한한다 이랬어. 표고버섯은 온목 재배인 경우 인수 제한이 뭐였죠? 온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은 인수가 제한됐지. 그래 작년 교재에는 2019년 이후 정균을 접종한 온목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면 2019년 그대로 놔두면 6년 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20년 이후 하는 걸로 바뀌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 바뀌었어요.
옥수수하고 보리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많은 품목들이 추가가 되는데 일단 작년까지 끊다 보니까 옥수수하고 보리만 추가된 걸로 돼 있어. 자, 그리고 명칭이 농업 수입 안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험금이라든가 보장 내용 명칭은 안 바뀌었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 얘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보험 이름만 바뀌었어.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자, 그리고 작년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그리고 문제에서도 좀 복잡했던 게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구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콩하고 양파하고 다음에 포도만 농가 수치 비율에 을 적용할 때 과거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자, 올해 바뀐 걸 이야기하려고. 자, 근데 우리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 거자.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 품목 현재 있죠. 어떤 거? 마늘하고 나물용 콩이잖아. 근데 여기에 보리 품목이 올해 새로 들어오는 거, 얘도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다 곱해줘요. 양파, 콩, 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품목. 그리고 수확기 가격도 똑같이 구해주고. 그래 작년에 이게 보험 약관에는 전부 돼 있었는데 교재를 만들면서 빼놓다 보니까 작년에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 작년 1과목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업무방법서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은 공동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작년에는 기준가격 구할 때는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넣으란 말이 없었어요. 수확기 가격만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못 구하지. 근데 약관에는 기준가격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수확기 가격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교재가 개정되면서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자, 다음에 가축 재보험에서 말하고 소가 바뀌었는데 말은 병주마의 자기부담 비율, 장내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자기부담 비율이 30%, 그리고 소는 보상하는 손해에 검안서하고 수의사, 진단서 발급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축 소를 나가다 보면 검안서나 수의사 진단서 작성하는데 우리가 수수료 내잖아요.
팔급비용. 얘들이 보장이 안 돼 갖고 농민들한테 불만이 있었는데 얘도 보장하는 손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5, 6월 문제집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전부 반영해서 정리해서 만들 거고, 또 3, 4월 이 교재로 수업하면서 그 부분들 바뀐 부분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